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11일 통키뉴스 아마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마존이 제3자 판매업자라고 하죠. 자, Third Party Merchant, 이들이 판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인적 물적 손해를 볼 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0까지 배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제3자 판매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서 오는 9월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아마존은 그동안 제3자 판매 제품에 대해 자신들은 단순한 판매 통로일 뿐 해당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제3자 판매자와 접촉하도록 안내받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존이 이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해당 업자가 책임을 거부할 때에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면서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을 통해 판매했다면 그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들이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네트워크인 아마존 인슈런스 엑셀러레이터를 공개하고 더 많은 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권유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입을 안 하면 노출이 안 되게 하거나 입점을 안 시키게 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갑질은 정말 유명하죠. 자, 아마존은 그동안 짝퉁이나 안전 부적합, 유통기한 만료 등 제3자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아마존에 입점한 제3자 판매 업체는 수백만 곳 이상이며 아마존의 자체 판매 생산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늘 소송에 시달려 왔지요. 자, 아마존은 자신들은 판매자가 아닌 오직 이를 중개한 플랫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수건의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최근 몇 건의 소송에서는 케이스에서 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수십만 개의 위험한 제3자 제품을 리콜하라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밈주식 AMC 종목에 가는 겁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적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요. 오늘 기대 이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오늘 주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니죠. AMC죠. AMC의 비트코인 결제. AMC의 비트코인 결제. 지난번 수복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 이상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한 편 보는데 보통 10불, 12불 정도 하는데 글쎄요. 그 영화 보느라고 코인으로 결제한다.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대해 1천만 달러의 제재금을 물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야, 등록을 하지도 않고 감히 미국에서 저런 중개업을 한다? 참 간이 배밖에 났네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전 FDA 국장입니다. 스콧 코틀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델타 변이가 미국의 마지막 코로나 유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과 기존 감염자에 의해 형성된 면역력을 뚫어버리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유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뚫는 저런 면역 체계를 뚫는 바이러스가 생기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은데요. 자, 스페이스X가 위성 데이터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지난 16일 스페이스X와 합병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데이터 스타트업인 스웜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의 꿈이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현실화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이 델타 변이의 재확산이 신흥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고 영구적인 피해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진 이들 국가에는 강한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하면서 경제 재개에 들어간 선진국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블랙록 투자연구소에 따르면 선진국은 경제를 재개하고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신흥국은 계속해서 봉쇄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경제 봉쇄만이 답이 아닌 게, 경제를 봉쇄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도미노 피자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 전면 대결에 나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배달앱 대신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를 위해 $5천만 상당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CNBC 보도에 따르면 도미노 피자는 오는 11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피자, 치킨 등의 추가 메뉴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보도를 했고요. 프로모션의 이름은 서프라이즈 프리로 당첨 확률은 약 7%입니다. 와우, 7% 괜찮은데요? 도미노 피자는 프로모션을 통해 이미 20만 개의 추가 메뉴가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도미노 피자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미노 피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나 이런 걸 통해서 주문하지 않고 자기네 자사 웹사이트 통해 직접 주문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남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단지 남는 것 플러스 본인들의 고객들의 인포메이션을 저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입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 등 이딴 기업 규제에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9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은 230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280억 달러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4분기 중국 스타트업 투자액은 분기 기준의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스타트업에는 올해 2분기에만 700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은 1,50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총 투자액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규제 당국의 강한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에 시진핑 정부 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하죠.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텐센츠를 비롯해서 마음에 안 드는, 특별히 스타트업들은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규제는 빅테크뿐 아니라 사교육 업체, 게임 회사 등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중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나간다면 저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눈을 돌릴 텐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그닥 중국 기업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당분간 중국 주식들은 좀 멀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잠시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 자, 남미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CNN은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1060건의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난 8일 보도했는데요. 자, 지난달 19일 텍사스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3주 만입니다. 람다 변이의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영국을 휩쓴 알파 변이나 인도를 강타한 델타 변이처럼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이 잘 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람다 변이에서 관찰된 백신 회피 능력인데요. 백신을 무력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WHO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우려 변이로 지정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아직 위험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인데요. 람다 변이는 미국 등 29개국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이 변종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의 변이 바이러스끼리의 전투는 끝났다. 델타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절대적인 비율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알파, 베타 등 다른 나라에서 생성된 변이 바이러스가 차례로 미국 땅에 상륙했지만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93.4%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한 명의 복균자가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산됐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균 2.5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배 이상 감염되는 수치인데요. 델타 변이는 5월 8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1%에 불과했지만 석 달 만에 다른 변이를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가 1위입니다. 여러분, 델타 변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7, 80%의 접종 갖고는 안 되고 접종률을 최소 90% 이상 상향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90% 이상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지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경찰의 성추행 혐의 보고서 발표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면서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자신에 대한 수사와 직면한 상황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은 수개월간 정치적, 법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런 세금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네가 그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 법적 논란은 차치하고 어찌됐든 그가 성추행 혐의를 한 케이스들이 수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적당히 해야죠. 그렇죠? 적당히 해야죠. 자, 미국 로컬 뉴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가 마켓을 포함한 실내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초안 작성에 들어가고 LA 시의회는 내일 심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백신 접종 수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인데요. 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난 2주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1,4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로 접종률 상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원 환자가 2배로 증가한 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입원 환자들이 대부분 미접종자,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겠죠. LA시에 12개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LA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해도 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뭐 누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에서 한 건데, 자, 참 예전 같으면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근데 요즘은 건물주 아주 힘든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가 백악관을 초청해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책과 경제 회복 대책을 상의했습니다.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이 바이든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에 포함돼 9월 중에 확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드리머들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의 초당 정치를 되살린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지난 주말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오늘 마지막 표결에서 단순 과반수로 상원 가결이 매듭 지어지게 됩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닥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국방부가 마련한 전군 백신 접종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130만 모든 군인들에게 대한 강제 백신 접종을 9월 15일까지 종료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9월 31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병원 앞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델타 예방 효과가 화이자 백신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델타 변이 발생 이후 모더나의 예방 효과는 76%, 화이자는 42%로 나타났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국 외교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박경재 LA 총영사도 직원에 대한 막말 의혹으로 투서가 접수돼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진화형 항공기의 대거 투입으로 50만 에이커의 북가주 딕시 산불 지역에 연기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완전 진화에는 수주가 더 걸려 이달 말 경에나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국면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방역 조치로 대응해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감염의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만으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영국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한국 소식입니다. 국내 접종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숫자가 드디어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환자 숫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참 암울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캐나다에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생산하는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 외에도 다른 국가와도 이런 백신 공장 만드는 것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어찌됐든 이 코로나 백신의 최대 수혜를 입은 기업이죠.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백신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 요걸 한바탕 잡아
드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최소한 팬데믹에 대한 장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만큼 벌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자, 코로나도 잘 안 걸리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4가지의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거나 더욱 번성하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입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데, 입술 주변에 약 2에서 3mm가량의 작은 수포가 여러 개 나타나며 의심이 됩니다. 더불어 봉화지겸, 우리 군인들한테 많이 생기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봉화지겸에 걸려서 정말 제 피부가 썩는 줄 알았는데요. 보통 전투와 군화 안에 생기는 건데 염증인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이 봉화지겸은 피부 아래 조직에 황색 포도상 규균 등의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저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왜 봉화지겸이 생겼을까? 물론 그 더운데 군화 신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면역력인데요. 이 군대, 제가 군 생활을 하던 20년 전을 예상해 보면, 뭐 요즘도 좀 비슷하지만 비타민을 비롯해서 아무튼 이 영양소 공급이 이 군 입대 전에 사회생활하면서 먹는 것보다는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들 꼼꼼히 챙겨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다. 유독 감기에 잘 걸리십니까?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예전이면 뭐 한 2, 3일 정도 아프면 후딱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넘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탈이 자주 난답니다.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내부 염증을 유발할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음식을 먹은 후에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까지도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와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회춘할 수는 없어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8월 10일 보다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증대시켜주는 그런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